매일 아침 우리는 스마트폰을 가장 먼저 손에 쥡니다. 어제 올린 사진에 좋아요, 개수, 새로 늘어난 팔로워. 그것들이 마치 오늘 나의 가치를 증명하는 것처럼 느껴지죠. 더 좋은 회사, 더 높은 직함, 그 한 줄의 명암이 나라는 사람을 전부 설명해 줄 거라 믿으며 우리는 쉴 새 없이 달려갑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진다면, 휴대폰이 꺼지고 명함이 찢어지고 직함이 지워진다면 그때 당신에게는 무엇이 남습니까? 내가 살아보니 말이요. 사람의 진짜 품격은 눈에 보이는 것들로 결정되지 않더이다. 그건 보이지 않지만 모든 움직임에서 느껴지는 힘, 바로 내면의 근육에서 나옵니다. 만약 시간이 지나도 무너지지 않는 당신만의 가치를 쌓고 싶다면 화려한 장식품이 아닌 단단한 나 자신을 만드는 그 사소한 태도들이 궁금하다면 지금 이 채널을 구독하는 것이 그 첫 번째 선택이 될 겁니다. 당신의 일상이 어제보다 더 단단해지는 지혜를 얻게 될 테니까요. 품격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일상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사람이 모이는 그 자리, 그곳은 마치 하나의 작은 무대와 같아서 그 사람의 본질이 숨김없이 드러나게 되지요. 지금부터 당신이 어쩌면 무심코 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하지만 당신의 품격을 모래성처럼 서서히 무너뜨리는 네 가지 행동을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돈으로 관계를 사려는 태도입니다. 즐겁게 식사를 하고 대화가 무르익어 갈 때쯤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계산서가 놓이는 순간이지요. 모두가 기분 좋게 지갑을 꺼내려 할 때 유독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냐, 아냐, 오늘은 내가 낼게. 한 번쯤은 고마운 호의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모임에서도 또 그 다음 모임에서도 굳이 자기가 내겠다며 다른 사람의 지갑을 밀어내는 행동이 반복된다면 그건 더 이상 호의가 아닙니다. 그건 과시입니다. 나 이렇게 잘 살아. 너희들과는 좀 달라. 라는 무언의 신호를 그 얇은 종이 계산서에 담아 사람들 면전에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 행동의 이면에는 돈으로 존경과 관심을 살 수 있다는 아주 미묘한 오만이 숨어 있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계산대 앞에서 가장 큰 목소리를 내고 자신의 카드를 마치 전리품처럼 내밀며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하려 하지요. 하지만 평생을 바쳐 돈을 벌고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돈으로는 사람의 시간을 살 수는 있어도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존경은 결코 살 수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진짜 품격 있는 사람은 계산서를 두고 실랑이를 벌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조용히 말하지요. 우리 각자 계산하는 게 편할 것 같네요. 혹은 제가 일단 계산하고 바로 계좌번호 보내드릴게요. 이것은 결코 인색한 행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 있는 모두의 자존감을 지켜주는 가장 성숙한 약속입니다. 상대방 또한 스스로의 몫을 책임질 능력이 있는 동등한 인격체임을 인정해주는 최고의 존중 표현이지요. 한 번쯤은 기분 좋게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사는 것은 은근한 오만이 되어 관계에 보이지 않는 계급을 만듭니다. 돈을 쓰는 법보다 돈을 멈추는 법을 알아야 비로소 돈의 주인이 될 수 있는 법입니다. 이러한 과시는 식탁에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대화 도중에 슬며시 자기의 외제차 키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시간을 확인하는 척하며 자신의 비싼 시계를 은근히 소매 밖으로 드러내 보이지요. 그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사람들이 이걸 보고 나를 부러워하겠지. 하지만 그건 아주 큰 착각입니다. 사람들은 그 물건의 가격표를 부러워할지는 몰라도 그 물건으로 자신을 증명하려는 사람의 그 속이 텅 빈 허함을 본능적으로 느끼기 때문입니다. 진짜 자신감은 로고가 아니라 눈빛에서 나오고 진짜 부유함은 지갑이 아니라 태도에서 풍겨 나옵니다. 나는 명품으로 온몸을 감쌌지만 눈빛이 불안한 사람보다 무명 옷이라도 반듯하게 다려 입고 상대를 존중하는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을 평생 더 깊이 존경해 왔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돈은 도구입니다. 그러나 품격은 태도입니다. 만약 당신이 도구로 태도를 덮으려 한다면 결국 그 도구가 당신이라는 주인을 삼켜버릴 것입니다. 그러니 부자가 되고 싶다면 먼저 돈의 냄새를 지우는 법부터 배워야 합니다. 그것이 품격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는 칼이 되는 말, 바로 자식 자랑입니다.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모임에서의 대화 주제는 자연스럽게 자식 이야기로 흘러갑니다. 그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지요.
내 인생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존재이니까요.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사람의 품격은 극명하게 갈립니다. 품격 없는 사람은 자식의 성취를 늘어놓습니다. 우리 아들은 이번에 서울대에 합격했잖아. 우리 딸은 연봉이 1억이야. 사위가 이번에 임원으로 승진했어. 자랑하는 그 순간 그 사람의 입가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지겠지만 그 말을 듣는 누군가의 마음에는 차가운 칼날이 밝힙니다. 자랑하는 사람은 모릅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 말을 듣고 있는 저 사람에게 어떤 보이지 않는 사정이 있는지 말입니다. 어떤 집은 아이가 아파서 병원을 전전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집은 아이가 먼저 세상을 떠나 가슴에 묻고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또 어떤 집은 수년째 취업을 못하고 방황하는 자식 때문에 부모가 속으로 피눈물을 흘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앞에서 내 자식이 얼마나 잘났는지를 떠드는 것은 아물지 않은 상처를 다시 칼로 후벼 파는 것과 같은 잔인한 행동입니다. 저는 평생 아들 자랑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대신 그 아이가 배우고 있는 태도에 대해 이야기했지요. 우리 아이는 요즘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법을 배우고 있단다. 이 말 속에는 성공에 대한 오만함 대신 성장에 대한 겸손함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성공보다 성장에 초점을 맞춘 부모의 말은 듣는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그것은 경쟁을 유발하는 대화가 아니라 공감을 이끌어내는 대화이기 때문입니다. 진짜 품격 있는 사람은 자식이 어떤 대학에 갔는지, 어떤 회사에 다니는지를 보지 않습니다. 그 아이가 어떤 사람으로 자라고 있는지를 봅니다. 그리고 남의 자식을 볼 때에도 따뜻한 눈으로 그 아이의 성장을 말해줍니다. 아드님, 표정이 지난번보다 훨씬 단단해졌네요. 이 한마디가 얼어붙었던 관계를 녹이고 어색했던 분위기를 바꾸는 법입니다. 이것은 제 경험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자식의 성취는 부모의 명예가 아닙니다. 그건 오롯이 그 아이의 인생입니다. 부모는 그저 아이가 자신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뒤에서 묵묵히 지켜봐주는 조력자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마치 자신의 것인 양 들고 나와 자랑하는 것은 결국 남의 삶을 빌려서 자신의 허세를 부리는 것과 같습니다. 품격은 빌려 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삶으로 한층 한층 쌓아 올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라도 자식의 졸업장이 아니라 자식의 인격을 자랑하는 부모가 되십시오. 그것이 당신과 당신의 자녀 모두의 품격을 함께 높이는 길입니다. 세 번째는 과시가 되어버린 사랑, 배우자나 연인에 대한 자랑입니다. 오랜 친구들과의 모임에 배우자를 데리고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번쯤은 괜찮습니다. 서로에게 소중한 사람을 소개해주는 것은 예의일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두 번, 세 번, 모든 모임에 당연하다는 듯이 배우자와 함께 나타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대화의 중심을 자신들의 관계로 가져갑니다. 우리 남편은요, 항상 저부터 챙겨줘요. 우리 아내는 어쩜 이렇게 세련됐는지 몰라요. 이런 말들은 듣는 사람을 참 피곤하게 만듭니다. 그 순간 그 모임은 더 이상 오랜 추억을 나누고 서로의 안부를 묻는 편안한 자리가 아니게 됩니다. 그곳은 우리 부부는 이렇게 행복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과시하는 불편한 무대가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겉으로는 와, 정말 보기 좋다 라고 웃어줄지 모릅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보이지 않는 벽을 치고 거리를 두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과시적인 사랑은 은연중에 다른 사람들의 사랑이나 결혼 생활을 평가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혼자 온 사람은 소외감을 느끼고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자책감을 느끼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한 번은 사람들 앞에서 아내 자랑을 늘어놓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오자 아내가 제게 조용히 이르더이다. 여보, 당신이 사람들 앞에서 나를 자랑할 때는 마치 나를 사랑하지 않을 때처럼 느껴져요. 그 한마디가 제 평생의 교훈이 되었습니다. 진짜 깊은 사랑은 말로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묵묵히 서로의 옆을 지키는 시간 속에서 서로를 바라보는 깊은 눈빛 속에서 저절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스며드는 것이지요. 사랑을 자랑하는 순간 그 숭고한 감정은 남들의 평가를 갈구하는 싸구려 상품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품격 있는 사람은 자신의 행복을 조용히 지킬 줄 압니다. 모임은 관계를 증명하는 자리가 아니라 인생의 추억을 나누는 자리임을 잊지 마십시오. 마지막 네 번째는 내 얼굴을 더럽히는 독, 바로 험담입니다. 험담은
세상에서 가장 지독한 독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독의 가장 무서운 점은 상대방에게 상처를 입히기 전에 그 독을 뱉어내는 바로 내 자신의 품격부터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저는 평생 수많은 사람들을 상대해 왔지만 험담을 즐기는 사람치고 오래도록 신뢰를 얻고 성공하는 사람을 단 한 명도 보지 못했습니다. 어떤 모임은 화장실조차 마음 편히 갈 수 없다고 합니다. 내가 자리를 비운 그 짧은 사이에 사람들이 내 이야기를 할까봐 두려워서 말이지요. 그런 모임은 이미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감시하는 감옥일 뿐입니다. 그 속에서는 어떤 진심도 어떤 신뢰도 자라날 수 없습니다. 험담은 한 사람의 체면을 깎아내리는 것 같지만 결국 돌고 돌아 내 얼굴에 더러운 진흙을 묻히는 행위입니다. 그 말을 전해 들은 누군가는 험담의 대상이 된 사람보다 그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당신을 더 경계하고 멀리하게 될 것입니다. 품격 있는 사람은 불평을 늘어놓는 대신 조용히 상황을 관찰합니다. 그리고 비난의 말을 쏟아내는 대신 해결을 위한 조언을 건넵니다. 만약 누군가가 명백히 틀린 행동을 했다면 그 자리에서 면박을 주며 말로 공격하지 않습니다. 대신 다음번에 올바른 행동이 무엇인지를 자신의 행동으로 직접 보여줍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리더의 태도입니다. 말은 허공에 흩어지지만 행동은 사람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험담이 오가는 자리에 있을 때면 늘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 그 사람 앞에서도 똑같이 할 수 있어? 그 한마디면 시끄럽던 모든 입들이 조용해지곤 했습니다. 정면에서 할 수 없는 말은 뒤에서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품격을 지키는 최소한의 원칙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품격은 수많은 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깊은 침묵에서 나옵니다. 말을 아낄 줄 아는 사람이 결국 사람을 얻고 관계를 지키고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법입니다. 이 네 가지, 돈 자랑, 자식 자랑, 배우자 자랑, 그리고 험담, 이것들은 모두 자신의 내면이 비어 있다는 것을 스스로 광고하는 것과 같습니다. 비어 있기에 외부의 것들로 자신을 채우려 하고 불안하기에 남을 깎아내려 자신을 높이려 하는 것이지요. 이제 당신의 언어와 행동에서 이 네 가지를 덜어내 보십시오. 그 비워진 자리에 진정한 품격이 서서히 채워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품격은 대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혹시 품격이란 것이 특별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거창하고 어려운 것이라 생각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품격은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조각상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사소한 습관들이 쌓여 만들어지는 한 사람의 역사와 같습니다. 당신의 인생을 어쩌면 송두리째 바꿀 수도 있는 지극히 평범하지만 가장 강력한 세 가지 습관을 지금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 습관은 바로 단정함입니다. 중년 이후의 품격은 세 가지에서 시작된다고들 말합니다. 반듯함, 청결함, 그리고 무취, 즉 자신만의 냄새가 없는 상태를 말하지요.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반듯하다는 것을 비싼 명품 옷을 입는 것으로 착각하고 청결하다는 것을 과한 향수를 뿌리는 것으로 생각하지요. 하지만 진정한 단정함은 돈으로 살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것은 태도의 영역입니다. 반듯하다는 것은 수백만 원짜리 슈트가 아니라 구겨진 곳 하나 없이 깨끗하게 다려진 셔츠 한 장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비싼 옷이라도 구김이 가고 얼룩이 묻어 있다면 그 사람의 삶 또한 정돈되지 않았다는 인상을 줍니다. 반대로 저렴한 옷이라도 옷깃이 빳빳하게 서 있고 단추 하나하나가 제자리에 있다면 그 사람은 자신의 삶을 허투루 대하지 않는다는 깊은 신뢰를 주지요. 신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뒷굽이 다 달아빠진 비싼 구두보다 깨끗하게 닦여 광이 나는 저렴한 구두가 그 사람의 하루를 훨씬 더 빛나게 만듭니다. 이것은 단순히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한 행동이 아닙니다. 그 무엇보다 나 자신을 위한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내가 입는 옷, 내가 신는 신발은 하루 종일 나와 함께하는 가장 가까운 세상입니다. 그 세상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타인에게 존중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아침에 일어나 셔츠의 옷깃을 바로 세우는 그 짧은 순간, 그 순간 우리는 흐트러진 마음의 중심을 세우게 됩니다. 사람은 단정할 때 용기가 생기고 단정할 때 실수를 덜하게 되는 법입니다. 제가 사업 때문에 중요한 회의가 있는 날이면
저는 늘 아침 일찍 일어나 구두를 닦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신발에 묻은 먼지를 털어내는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구두약을 묻혀 부드러운 천으로 정성껏 문지르다 보면 가죽에서 은은한 광이 피어오르기 시작합니다. 그 광을 보고 있으면 밤새 복잡했던 마음이 차분하게 가라앉는 것을 느낍니다. 마치 구두를 닦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닦는 것만 같은 기분이 들지요. 그렇게 반짝이는 구두를 신고 현관을 나서는 순간 저는 이미 반쯤은 승리한 기분이었습니다. 그 작은 행동 하나가 그날 하루의 태도를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공간은 어떻습니까? 당신이 매일 머무는 책상, 당신이 매일 잠드는 침실, 그 공간은 당신의 내면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책상 위에 서류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먼지가 뿌옇게 내려앉아 있다면 그것은 당신의 마음 또한 그만큼 복잡하고 혼란스럽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흔히 남들이 나를 알아주기만을 바랍니다. 하지만 스스로의 공간조차 존중하지 않는 사람을 세상 그 누구도 존중해주지 않습니다. 하루에 단 한 번이라도 좋습니다. 당신의 자리를 정리해 보십시오. 책상 위를 깨끗이 닦는 것은 마음을 닦는 일이고 흩어진 책들을 바로 세우는 것은 생각을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공간이 정돈되면 신기하게도 생각이 맑아지고 말이 곱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단정함이란 이처럼 겉모습에서 시작하여 내면의 질서를 바로 세우는 가장 근본적인 수련의 과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취, 냄새가 없는 상태. 이것은 품격의 아주 높은 경지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냄새란 단순히 땀 냄새나 불쾌한 채취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강요하는 모든 인위적인 향기를 포함합니다. 너무 진한 향수 냄새는 때로 상대방에게 폭력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나를 좀 봐달라는 이기적인 외침처럼 들리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비싼 향수 냄새보다 막 세탁해서 햇볕에 잘 말린 옷에서 나는 그 깨끗한 세탁 냄새가 훨씬 더 깊은 신뢰를 줍니다. 그 냄새 속에는 성실함과 꾸준함, 그리고 타인을 향한 배려가 녹아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냄새로 상대방의 삶을 느낍니다. 청결한 사람 곁에 있으면 내 마음까지 편안해지고 지저분한 사람 곁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기가 막히는 것. 그게 바로 인간의 본능입니다. 단정함. 그것은 돈이 아니라 정성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정성은 결국 자기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고 존중하는지에 대한 가장 정직한 대답입니다. 두 번째 습관은 친절과 칭찬입니다. 친절은 돈이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비싼 가치를 지닙니다. 제가 젊은 시절부터 어떤 힘든 상황 속에서도 잃지 않으려고 애썼던 것이 딱 하나 있다면 그것은 바로 미소였습니다. 그런데 그 미소는 억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더이다. 마음의 여유가 있을 때 비로소 자연스럽게 피어나는 꽃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여유는 바로 자신감에서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신감이란 나는 남들보다 뛰어나다는 오만한 생각이 아닙니다. 나는 나로서 충분하다는 단단한 자기 긍정에서 비롯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자신의 존재를 긍정하는 사람은 타인에게 안전한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는 말보다 먼저 도착합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을 향한 따뜻한 눈빛, 상대의 말을 경청하는 열린 자세, 그리고 조급하지 않은 부드러운 말투. 이런 사람 앞에서는 누구라도 마음을 놓고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게 됩니다. 결국 신뢰라는 것은 화려한 언변이 아니라 이런 사소한 표정과 태도에서 시작되는 또 다른 언어인 셈입니다. 바쁜 식당에서 종업원이 실수로 물을 엎질렀을 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라며 소리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주변 공기는 순식간에 차갑게 얼어붙습니다. 반면 어이쿠, 괜찮아요. 바쁘신데 그럴 수도 있죠. 라며 미소 짓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주변에는 따뜻한 온기가 퍼져나갑니다. 괜찮다는 그 한마디가 실수를 한 사람의 하루를 구원하고 그 모습을 지켜보는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훈훈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늘 세상을 냉정하다고 탓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결국 이런 작은 온도로 움직이는 법입니다. 특히 칭찬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하는 가장 적극적인 행위입니다. 나는 지금 당신을 보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의 가치를 알고 있습니다. 라는 가장 강력한 신호이지요. 요즘 세대는 SNS의 좋아요 숫자로 자신의 존재를 확인한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수백 개의 좋아요도 진심이 담긴 눈빛으로 건네는 단 한마디의 칭찬을 따라오지 못합니다. 칭찬의 기술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첫째, 변화를 먼저 읽어주십시오. 지난번보다 얼굴이 한결 밝아 보이네요. 좋은 일 있으신가 봐요. 와 같이 상대방의 긍정적인 변화를 알아채주는 것은 내가 당신에게 그만큼 관심을 갖고 있다는 최고의 표현입니다. 둘째, 구체적으로 짚어주십시오. 막연히 잘했어 라고 말하기보다 그 까다로운 고객의 요청을 그런 인내심을 가지고 해결하는 모습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라고 말해주십시오. 구체적인 칭찬은 진심이라는 도장을 찍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심을 담으십시오. 마음에서 우러나오지 않는 칭찬은 아첨일 뿐입니다. 비난은 들은 사람의 기억 속에 상처로 남지만 진심이 담긴 칭찬은 그 사람의 마음 속에 남아 평생을 가는 자양분이 됩니다. 품격 있는 사람은 상대방의 단점을 보기 전에 그 사람 안에 숨겨진 가능성을 먼저 봅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을 칭찬이라는 언어로 꺼내어 주지요. 그 따뜻한 시선이 곧 사람을 키우는 가장 위대한 힘입니다. 친절과 칭찬. 이것은 결코 남을 위한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결국 내 주변을 따뜻한 사람들로 채우고 나의 세상을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가장 지혜로운 이기심입니다. 세 번째 습관은 건강과 태도입니다. 저는 평생 돈을 쫓으며 살았습니다. 사업이란 것이 늘 돈 냄새를 따라 움직이는 일이었으니까요. 돈을 벌기 위해 밤을 새우고 끼니를 거르고 술로 스트레스를 푸는 날들이 부지기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되었소. 내가 평생을 바쳐 쫓고 있는 이 돈보다 훨씬 더 크고 중요한 자산이 있다는 것을. 바로 이 몸뚱어리였습니다. 몸이 버텨주어야 일도 하고 돈도 벌고 인생도 즐길 수 있는 법인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순서를 거꾸로 살아가더이다. 돈을 벌겠다고 몸을 무너뜨리고 건강을 다 잃고 나서야 비로소 후회하며 눈물을 흘리지요. 특히 40이 넘어가면 몸이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전 같지 않게 술이 깨지 않고 잠을 자도 피곤이 풀리지 않고 여기저기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려온다면 그건 단순한 피곤이 아닙니다. 당신의 몸이 당신에게 보내는 간절한 경고입니다. 그때 멈춰야 합니다. 내가 내 몸을 돌보지 않으면 언젠가 몸이 나를 버리는 날이 오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몸은 부품을 갈아 끼울 수 있는 기계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 숨을 거두는 마지막 순간까지 당신이라는 존재를 짊어지고 갈 유일한 동료입니다. 그러니 그 동료를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좋은 것을 먹이고 꾸준히 움직이게 하고 충분히 쉬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내 인생의 품격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건강만 챙긴다고 해서 품격이 저절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태도입니다. 몸이 나의 껍데기라면 태도는 나의 얼굴입니다. 아무리 값비싼 껍데기를 가졌더라도 그 얼굴이 비굴하고 천박하다면 아무도 그 사람을 존경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껍데기는 병들고 낡았을지라도 그 얼굴에 깃든 태도가 꼿꼿하고 의연하다면 세상은 그 사람 앞에서 고개를 숙입니다. 저는 병원에 입원하여 병상에 누워있을 때에도 늘 제 머리맡에 깨끗하게 닦은 구두 한 켤레를 놓아두었습니다. 간호사들은 그걸 보고 의아하게 생각했지요. 하지만 그것은 저 자신을 향한 다짐이었습니다. 나는 여기에 쓰러져 있지만 내 정신은 아직 죽지 않았다. 나는 언제든 이 구두를 다시 신고 내 발로 일어설 것이다 라는 무언의 약속이었습니다. 몸은 언젠가 늙고 병들게 마련입니다. 그것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자연의 섭리이지요. 하지만 태도는 늙지 않습니다. 태도가 바로 서는 한 인생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련을 겪으며 더욱 단단해질 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건강보다 태도가, 그리고 태도보다 정신이 더 중요합니다. 그것이 제 평생을 지탱해 온 원칙입니다. 당신의 몸을 아끼고 사랑하십시오. 하지만 그보다 더 당신의 태도를 굳건하고 의연하게 지켜나가십시오. 그것이야말로 세월이 흘러도 그 어떤 시련이 닥쳐와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 당신의 품격을 완성하는 마지막 열쇠가 될 것입니다. 결국 품격이란 거창한 무언가가 아니었습니다. 돈 자랑, 자식 자랑 같은 헛된 과시를 덜어내고 그 빈자리에
단정한 옷차림과 따뜻한 말 한마디를 채워 넣는 것, 바로 그것이 품격의 시작이었습니다. 오늘 이 긴 이야기를 통해 당신의 마음에는 어떤 문장이 가장 깊이 남았습니까? 댓글에 오늘부터 당신의 삶에 적용해보고 싶은 단 한 가지의 다짐을 남겨주십시오. 구겨진 셔츠 펴기 같은 아주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당신의 그 작은 다짐이 모여 분명 당신의 인생을 바꿀 테니까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다른 이들에게도 이 지혜가 전달될 수 있도록 좋아요와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당신의 삶을 단단하게 만들어줄 이야기들을 놓치고 싶지 않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이것 하나만은 기억하십시오. 돈은 빼앗길 수 있지만 당신이 쌓아 올린 품격은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당신 인생의 마지막 재산입니다.